22장 엘러라이라의 재판 이야기. 그는 악당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나? 성직자도 은총을 내리지 않을 교수대의 얼굴 아닌가? 로클리시 말에 따르면 토끼는 인간과 비슷한 점이 많다. 재난에 굴하지 않고 공포와 상실감에서 벗어나 생명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굳건한 능력도 분명 그중 한 가지다. 토끼한테는 딱히 냉혹하다거나 무정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라 할 만큼 제한된 상상력과 삶이란 현재라는 직감이다. 무엇보다도 생존을 위해 먹이를 찾아다니는 야생동물은 잡초처럼 강한 법이다. 한마디로 말해 토끼는 프리스님이 엘러라이라에게 한 약속을 굳게 믿고 있다. 홀리는 창란 상태에서 기다시피 워터십다운 기슭에 나타났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벌써 몸이 거의 회복되고 있으며 워낙 낙천적인 블루벨은 그동안 겪은 끔찍한 일들은 금방 잊어버린 것 같았다. 헤이즐 일행도 홀리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지독한 슬픔과 공포를 느꼈다. 스케이비어스가 죽는 대목에서 피키는 애처롭게 몸을 떨면서 울었고, 굴 속에 퍼진 독가스로 토끼들이 죽어가는 대목에서 에이콘과 스피드웰은 숨이 막히는 듯 버둥거렸다. 하지만 원시인이 그렇듯 토끼들은 강렬하고 생생하게 공감함으로써 오히려 슬픔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토끼들의 감정에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다. 아무리 인정 많은 인간이라도 신문을 읽을 때는 감정을 누르고 초연한 자세를 유지하지만 토끼들은 이야기를 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 토끼들은 정말로 독가스가 자욱한 굴길에서 몸부림치는 듯했고, 도랑에서 죽은 가엾은 핀퍼네를 위해 분노를 불태웠다. 이것이 토끼들의 애도 방식이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거칠고 힘든 삶이지만 다시 살아야 한다는 의욕이 마음에서, 신경에서, 피와 식욕에서 다시 용솟음치기 시작했다.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남은 토끼는 풀을 뜯어야 하고, 펠릿을 씹어야 하고, 흐라카를 누워야 하고, 굴을 파야 하고, 잠도 자야 한다. 홀로 살아남아 요정 칼립소가 사는 섬에 이른 오디세우스가 칼립소 옆에서 고온히 자고 있고, 깨어나서는 오로지 아내 페넬로페만 생각했던 것처럼. 홀리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헤이즐은 홀리의 다친 귀를 냄새 맡기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살펴볼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자세히 보니 홀리가 쓰러진 것은 단순히 공포와 피로 때문이 아니었다. 홀리는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다. 벅손보다 더 심했다. 피를 많이 흘린 게 분명했다. 귀는 너덜너덜 찍힌 채 흙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다. 헤이즐은 댄더라이언한테 은근히 화가 났다. 몇몇 토끼들이 온화한 6월 밤과 보름달에 이끌려 실플레이를 하러 나가자 헤이즐은 블랙베리한테 남아있어 달라고 했다. 다른 굴길로 나가려던 실버도 되돌아왔다. 헤이즐이 홀리에게 말했다. 그래, 댄더라이언과 두 토끼 덕분에 기분이 좀 나아졌지? 하지만 상처를 닦아주진 않았구나. 흙이 들어가면 위험한데. 홀리 옆에 있던 블루벨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헤이즐이 말했다. 또 농담하는 거야? 내 생각엔 블루벨이 말했다. 농담하려던 게 아니야. 내 말은 대장귀를 깨끗이 닦아주고 싶었지만 너무 아파해서 건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야. 홀리가 말했다. 블루벨 말이 맞아. 내가 귀를 못 만지게 했어. 하지만 헤이즐, 너 좋을 대로 해. 이젠 한결 좋아진 것 같거든. 헤이즐은 직접 홀리의 귀를 핥았다. 검은 피딱지가 앉아있어서 한참 진득하게 핥아야 했다. 잠시 뒤 너덜너덜 찢긴 상처가 조금씩 깨끗해지면서 피가 나왔다. 실버가 헤이즐과 교대했다. 홀리가 아픔을 참느라 그르렁거리고 발버둥치자 실버는 홀리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릴 수 없을까 궁리했다. 실버가 물었다. 헤이즐, 그 들쥐 말이야. 왜 그런 거야? 나중에 말해준다고 했잖아. 지금 얘기 좀 해봐. 헤이즐이 말했다. 그냥 우리 처지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뭐든지 이용하자는 거야. 잘 모르는 낯선 땅에 왔으니 친구가 필요해. 엘릴이야 아무 도움도 안 되겠지만 엘릴이 아닌 동물도 많아. 새, 들쥐, 고슴도치 같은 거 말이야.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만 우리의 적은 대개 이런 동물들의 적이기도 해. 이 동물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뭐든지 다 해야 해. 나중에 그만큼 대가가 있을지도 모르거든. 실버가 코에 묻은 홀리의 피를 닦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별로 좋은 생각 같지 않아. 그런 작은 동물들은 의지할 게 아니라 무시해야 돼. 걔네들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굴을 파줄 것도 아니고 먹이를 구해줄 것도 아니고 우리 대신 싸워줄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도와주는 동안에는 분명 친구라고 하겠지. 하지만 거기까지야. 아까 그 들쥐가 너 필요하면 나온다 라고 하더군. 먹을 것이나 따뜻한 곳이 있는 한 당연히 오겠지. 그렇다고 우리 마을에 들쥐나 사슴벌레 따위가 들끓는 건 아니겠지? 아니, 그렇지 않아. 들쥐를 찾아다니면서 같이 살자고 사정하는 게 아니야. 어쨌거나 그건 들쥐들도 달가워하지 않을걸? 하지만 오늘 밤 그 들쥐는 말이야. 우리가 목숨을 구해주었잖아. 블랙베리가 말했다. 네가 구해주었지. 아무튼 들쥐는 목숨을 건졌어. 그 사실을 잊지 않을 거야. 블루베리 울었다. 그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우선은 들쥐가 이곳에 대해 가르쳐 줄 수도. 그건 들쥐가 아는 거잖아. 토끼한테 필요한 건 아니야. 헤이즐이 말했다. 그래, 들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새는 친해질 수만 있다면 도움이 될 거야. 우리는 날지 못하지만 어떤 새들은 이 지역을 꽤 멀리까지 알고 있어. 날씨도 잘 알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적이 아닌 짐승이나 새가 곤경에 처해 있으면 기회라고 생각하고 꼭 도와주자. 안 그러면 싱싱한 당근을 썩게 내버려 두는 거나 마찬가지야. 실버가 블랙베리한테 물었다. 네 생각은 어때?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헤이즐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실버가 다시 귀를 핥자 홀리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네 말이 맞아. 괜찮은 생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별 도움이 안 될 거야. 실버가 말했다. 해보기는 할게. 누가 알아.
비극이 잠잘 때 두더지한테 이야기를 들려줄지? 그 모습만 볼 수 있어도 충분히 해볼만 하지. 블루벨이 말했다. 엘러라이라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성공했어. 그 얘기 아니? 헤이즐이 말했다. 아니? 몰라. 이야기해줘. 홀리가 말했다. 실 플레이부터 하자. 귀가 아파서 더는 못 참겠어. 헤이즐이 말했다. 이제 좀 깨끗해졌다. 이 귀는 다 나아도 예전 같지 않을 거야. 우둘투둘하겠는걸? 홀리가 말했다. 상관없어. 그래도 나는 행운아야. 구름 한 점 없는 동쪽 하늘에 보름달이 떠올라 적막한 언덕을 달빛으로 감싸고 있었다. 인간은 어둠이 물러가야 밝은 낮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구름 없는 하늘에 해가 빛나는 것을 보고도 대지와 공기는 원래부터 대낮처럼 밝다고 생각한다. 토끼하면 털가죽이 붙어있는 토끼를 떠올리듯이 언덕을 생각하면 낮의 언덕이 떠오르는 것이다. 스터브스 하면 말을 보면서 그 뼈대까지 상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말의 일부인 말가죽과 달리 빛은 언덕의 일부가 아니지만 언덕을 상상하면 대개는 대낮의 언덕이 떠오른다. 이렇듯 우리는 햇빛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달빛은 다르다. 달빛은 변한다. 달은 기울었다가 다시 찬다. 햇빛은 구름에 완전히 가려지지 않아도 달빛은 완전히 가려질 수 있다. 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만 폭포는 다르다. 폭포는 덤이자 아름다운 장식이다. 햇빛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만큼 유용한 반면 달빛은 그렇지 않다. 달빛은 꼭 필요하진 않다. 달빛은 사물을 달라 보이게 한다. 둔덕이나 풀밭을 비추어 풀잎 하나하나를 또렷이 드러내고 설이 내린 갈색 낙엽 더미를 비추어 무수한 조각들로 반짝이게 한다. 또 달빛은 마치 물처럼 잔가지를 타고 흐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강렬한 하얀 빗살이 나무 사이로 쏟아지다가 서서히 희미해지면서 안개가 낀 듯 은가루를 뿌린 듯 너도한바무 숲을 은은히 감싼다. 발목 깊이의 2400평 남짓한 거친 겨이삭밭이 달빛을 받아 말갈기처럼 헝클어져 있는 모습은 마치 밤바다에서 파도가 일렁이는 광경처럼 보인다. 풀이 워낙 빽빽이 자라 있어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그 정적은 마치 달빛 때문인 것처럼 느껴진다. 달빛은 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달빛은 하얀 눈, 아니 7월의 아침 이슬과도 같다. 달빛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지 않고 변모시킨다. 그리고 그 은은함 때문에 햇빛과 비교도 안 되는 그 은은함 때문에 달빛이 언덕을 비추면 아주 잠깐이지만 독특하고 경이로운 세계가 펼쳐지며 그 세계는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 순간을 놓치면 감상할 수가 없다. 토끼들이 숲속으로 난 굴에 다가갈 때 나뭇가지 사이로 세찬 바람이 지나가면서 나뭇잎들이 사이사이 빛을 가려 땅바닥에 격자무늬와 어룽이 졌다. 토끼들은 귀를 기울였지만 나뭇잎 살랑이는 소리 너머로는 멀리 풀밭에서 시르륵 시르륵 우는 여치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실버가 말했다. 달 좀 봐. 달이 떠 있는 동안 마음껏 즐기자. 토끼들은 둔덕을 올라가다가 스피드웰과 호크빗을 만났다. 호크빗이 말했다. 에이즐, 우린 또 다른 들쥐하고 얘기하다가 왔어. 오늘 저녁에 있었던 황조롱이 사건을 들었다며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어. 숲 맞은편에 풀이 짧게 깎여 있는 곳이 있는데 말이랑 관계 있는 것 같댔어. 맛있는 풀 좋아. 맛있는 풀 많아. 하기에 가봤더니 굉장해. 서둘러 뛰어가 보니 폭이 40m쯤 되는 풀밭이 나타났는데 풀은 20cm도 안 되게 짧게 깎여 있었다. 헤이즐은 자기가 옳았다는 게 증명되자 흐뭇해하며 토끼풀을 뜯기 시작했다. 다들 한동안 말없이 풀을 뜯었다. 이윽고 홀리가 말했다. 헤이즐, 넌 정말 똑똑해. 우리끼리도 이 풀밭을 찾아내게 했겠지만 너랑 그 들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찾지는 못했을 거야. 헤이즐은 뿌듯한 마음에 턱에 있는 취샘을 누를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만 말했다. 어쨌거나 이젠 언덕을 자주 내려가지 않아도 되겠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데 홀리, 너한테서 피냄새가 나. 여기도 위험할지 몰라. 어서 숲으로 돌아가자. 오늘같이 멋진 밤에는 굴 근처에 앉아 펠릿을 씹으며 블루베리 이야기를 듣자. 둔덕에 와보니 스트로베리와 벅손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모두 귀를 늘어뜨리고 편안하게 펠릿을 씹는 가운데 블루베리 이야기를 시작했다.